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7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아침부터 엄청난 매도가 나와서 좀 하락 시작을 하다가 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설날 때 미국장이 꽤나 많이 올랐는데 그것에 대한 바로 조정이 시작되었고 우리 증시도 조금 반응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의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사모펀드도 지금 매도를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투자가 현물은 엄청 매도를 하면서 선물은 또 매수를 하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향성을 자꾸만 제시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나스닥 선물이 또 오르면서 조금 지수가 거의 다시 반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그렇게 매도세가 그렇게 막판에는 다시 좀 들어와서 마이너스 5천억 500억 50억 정도 이렇게 조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투자의 매도냐, 당연히, 금융투자의 매도 같은 경우, 오늘 금융투자가 1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해서, 한 7,500억 정도 순 매도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지난주부터 강조하던 게 올해는, 그래도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연기금이 오늘 샀던 종목들은 그렇게 또 많이 빠지지는 않았더이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되어 가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들께 또 같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지금 수급이 여기로 와장창 몰렸고요. 지금 54만 8천원에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딱 정확하게 카카오뱅크 느낌이죠. 쭈루룩 하락 며칠 하다가 바로 뛰어 오르는 그래서 첫날의 상장가보다 더 뛰어 오르는 모습을 연출을 했던 게 바로 카카오페이였습니다. 그죠? 이러한 모습이 아마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주까지는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와야 되죠. 조금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카카오페이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랑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연기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막 이렇게 떨어져서 못 팔았다. 저희 어머니 같은 신분들은 그냥 강제 주주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54만 원까지 지금 올라왔네요. 오늘 정리를 하셨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그럼 계속 올라갈 것입니까? 이거 계속 막 100만 원 갈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기에는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만약에 급등을 빨리 하게 된다면 제가 이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시점은 조금 느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은 여기에 지금 다 쏠려 있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물 인버스가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꼬꾸라졌어요.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하면서 다시 꼬꾸라진 모습을 또 연출을 했고, 지금 일동제약이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동제약 상한가 갔다가 좀 풀렸네, 그죠? 상한가 갔다가 풀렸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를 다 떠나서 일단은 첫째 연기금이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일부러 오늘 차트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했어요. 오늘은 금융투자는 엄청난 매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같이 확인하시겠지만 엄청난 매도를 했고, 특히 코스피 상위 종목들에게 엄청난 매도를 금융투자가 때렸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연기금의 수급을 확인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원 진단키트 주들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어요.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휴마시스라든지, 휴마시스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다시 제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SD 바이오센스도 급등했다가 지금 내려왔고요. 연기금이 계속 꾸준히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런데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멈추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오늘도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한바탕 더 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3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주변 친구 중에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으면 친구가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다행히 주변 친구가 몇 명 있어서 친구 한 명 정도는 있는 것 같네요. 뭐 아무튼 간에 SD 바이오센스 뿐만 아니라 지금 일동제약도 지금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그리고 뭐 먹는 치료제 뭐 요거로 지금 이슈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 코로나19 가지고 이제 주식하는 시대는 끝났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코로나19에 허덕거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기금이 또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만 지금 매수가 지난주에 들어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주 소폭 지금 들어왔거든요. 금융투자가 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엄청난 매도를 지금 때려 놓은 상태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 이제 증선위를 하면서 뭐 그거를 결과가 나오고 사도 늦지 않지 않나 라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죠. 그죠? 뭐 분식회계냐 아니냐,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신규 진입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그냥 이거 거의 이미 뭐 조져 놓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좀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신규 진입할 거면 굳이 여기 들어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또 6% 급등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급등했거나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던 종목들 보면 다 연기금과 외국인이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연기금과 외국인, 여러분 보이시죠? 다 연기금과 외국인이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뭐 세트랙 아이 이런 친구들은 지금 안 들어왔거든요. 같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연기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반등을 못 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왔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반등을 성공을 했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만원을 다시 넘었다, 이렇게 지금 제자리에 찾아왔어요. 이 하락에 10월달에 하락에 이미 다 제자리에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신고가의 앞에 있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가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 좋죠. 연기금은 꾸준히 담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안 따라와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하락은 안 했습니다. 그죠? 하락은 안 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분들 대선 토론 보셨다시피 지금 뭐 이슈가 되는 거 있잖아요. 뭐 RE 100이니 그죠? 지금 에코프렌들리하게 또 어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보다는 AI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AI는 AI고 친환경은 친환경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분명히 탈탄소 에너지 쪽으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투자가 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꾸준히 드리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1년 2년 안에 수익 낼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씀드렸고요. 10년 투자할 금액, 즉 내가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금액, 5년 뒤에 우리 아들 대학 학비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꾸준히 묵혀나갈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락과 상승에 일희일비 절대로 안 할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 똑같이 들어왔고요. 지금 거의 신고가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한세실업도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투신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실적이 아주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금과 외국인이 오늘 들어왔기에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위성통신 쪽으로 뭐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함께 뭐 엮어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뭐 VSAT라든지 뭐 위성이라든지 해상용 위성이라든지 안테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는 회사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뭐 이번 하락에 뭐 계속해서 저점을 다 발박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아름다운 차트를 그려내는 기업이다라고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랑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지금 미래지향적인 투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파라다이스가 지금 급등했고 외국인들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이틀 연속 매수, 투신도 꾸준히 금융투자가 다른 건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죠? 파라다이스 지금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한데 이거 안되겠다, 이거 못 잡겠다 이렇게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는 오픈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대한항공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연기금이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대량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에어 연기금 들어왔고 외국인 조금 덜 들어왔죠. 지금 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어부산도 외국인이 안 샀네요. 제주항공도 외국인이 안 샀고요. 티웨이도 외국인이 안 샀어요. 근데 지금 연기금은 다 샀습니다만 지금 외국인이 산 종목은 대한항공밖에 없어요. LCC는 지금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안전빵으로 대한항공 가자라고 좀 외국인들은 생각한 것 같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도 대한항공이지만 이런 다른 친구들은 수익률이 좋죠. 저점에서 뛰어 올랐을 때 수익률이 아주 좋기 때문에 수익률적으로도 연기금이 탁월한 지금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원랜드 연기금 마찬가지면 들어왔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 봤고요. 현대백화점도 지금 연기금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CGV는 연기금 들어왔고 외국인 안 들어왔고, 그러니까 외국인 안 들어왔고 연기금 들어온 종목들은 다 느낌이 급등할 때는 빡빡 뛰는 종목들을 지금 조금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MSCI 얘기가 지금 나오고 LG 에너지솔루션도 MSCI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MSCI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리츠 화재는 매수를 안 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은 지금 순매수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금융투자가 너무나 많이 팔았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순매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차 엄청 팔았습니다. 지금 금융투자 연기금 둘 다 팔았고요. 삼성 SDI 금융투자 연기금 팔았고요. 현대차 연기금 금융투자 팔았습니다. 두산중공업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던졌고요. 지금 삼성전기 금융투자 연기금 매도했고요. LG화학 금융투자 연기금 매도했고요. 하이브 오늘 아까 알림 왔더라고요. 마이너스 5%라고. 지금 금융투자만 매도가 좀 나왔고 연기금은 조금 매수를 한 상황이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셀트리온 오늘 금융투자 엄청 팔았죠. 지금 지금 계속 금융투자에서 오늘 상당히 많이 지금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뭐 코스피 상위 종목을 보시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도 금융투자가 엄청난 매도를 지금 했죠. 그리고 LG화학, SK하이닉스 다 금융투자 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투자 매도, 삼성전자 금융투자 아주 조금 매수, 네이버 금융투자 매도, 삼성 SDI, 뭐 현대차, 카카오 전부 다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꽤 많은 금액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지 않나, 이렇게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금리가 오를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빚을 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연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을 사고 했는데 정부에서 자꾸만 세금 내라고 하고 못하게 하고 하니까 하나 둘씩 파는 사람이 생기고, 지금 서울에는 1억씩 2억씩 떨어지는 뭐 그런 것만 이슈화가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1억 떨어진 애들은 10억으로 1억 떨어진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본인 직업 다 아시잖아요. 그죠? 10억씩 올랐잖아요. 20억씩 뭐. 그런데 지금 1억 떨어졌다고 저렇게 난린데, 그것도 그건데 지금 세금도 세금이고, 그죠? 세금도 세금이고, 그게 떨어진 것도 이리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계속 떨어지면 안 돼? 그럼 지금이라 팔고 나가야 되나? 라는 심리도 조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원래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시기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옵니다. 주식 쪽으로,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주식 쪽으로 오게 되고, 그럼 주식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달러화로 이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점점 들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다 경제책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상식적인 행동들입니다. 사람들의 다 통계학적으로 받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다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이 개판이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올려버리는 것이죠. 기준금리, 연준에서 올리기 전,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린 상황이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돈이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금리를 먼저 올리니까 지금 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해놓은 금리들이 막 오르죠. 저도 지금 다음 달에 올라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게 오르게 되니까, 그럼 이거 또 지금 팔아가지고 안 되겠다, 부동산 팔아야 되겠다, 다시 또 파니까 그럼 또 부동산 가격 또 내려가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아마 부동산 가격 이렇게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 원리를 나름 그래도 생각을 하긴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방향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건 전체 단체로 거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잘 살자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해서 똑같이 사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다 집도 50억 100억 하고, 내가 버는 돈도 3억 4억 5억 해서, 너 50억 100원 좀 그렇고, 뭐 50억 100억 하더만요. 요즘 반포자에 75억 뭐 80억 이러던데, 집도 비싼다면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의 임금이 오르면 됩니다. 우리나라 돈을 더 잘 벌고 임금이 오르면 되는데, 자꾸만 밑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위에 사람들 뺏어가지고 밑에 사람들 주고 이렇게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인 원리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사람이 다 같이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런 정책을 자꾸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금 금리가 오르는 시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돈은 당연히 주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금리가 막 내렸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주식에서 발을 빼는 게 맞았었던 것이고, 그죠? 한동안 주식이 쫙 올랐을 때 보시면요, 이렇게 쫙 올랐을 때는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반등이 이제 요만큼 올랐다 싶으면, 이제 금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2021년부터 이제 금리 오른다 만다 파월이 맨날 뉴스에 등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부터는 주식을 뺐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조금 더 공부가 얕았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부터 물론 저는 이제 단타를 또 치기 때문에 뭐 수익을 또 챙기긴 했지만, 이제 전체적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주식 조금 많이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지속적으로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원리를 자꾸만 공부하면 할수록 머리 아파져요. 결국엔 다 돌고 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머지 종목들 또 몇 개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가 먼저 한번 볼까요? 삼성가에 지금 오늘 삼성화재가 올랐거든요. 삼성화재만 올랐는데 지금 연기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삼성생명 올랐습니다. 외국인 연기금 매수 들어왔죠. 삼성증권도 연기금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좀 나갔네요. 지금 급락한 종목들이 삼성 SDI가 조금 많이 내렸거든요. SDI랑 SDIU 외국인 연기금 계속해서 매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 연기금 외국인 매도 나왔네요, 그죠? 삼성전기 연기금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되면 거의 과학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지금 2월달 3월달에 주식 하실 때는 연기금 외국인 수급 반드시 같이 보고 매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 둘 다 지금 급등을 했는데 다 연기금과 외국인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고, 아프리카TV 연기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올라온 종목들만 찍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장 끝나자마자 토스뱅크에서 알림이 왔던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뭐 작년 대비해 1100% 올랐다, 4분기 실적 2200%인가 뭐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따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외국인 13조죠 거의. 얘는 총 13조고 이제 한 4700억 정도 벌은 것 같은데, 영업이익을. 바이오 기업 치고는 저평가죠. 20배, 30배 보통 한 많이 쳐주잖아요, 그죠? 얘네가 또 가만히 있는 회사도 아니고 바이오 기업 치고는 상당히 저평가인 것은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SK IT텍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고 연기금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 제대로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LG그룹, LG 디스플레이 공매도 한참 없을 때 잘 올랐거든. 공매도 오를 때 없었거든. 여기서부터 공매도 와장창 치니까 그대로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외국인 지금 계속 매도 나오고 있죠. 보이시죠, 외국인들. 연기금 이제 오늘 조금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매도 이게 또 개선이 될 때 어떻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공매도인데 이렇게 다시 쳤다? 그럼 이제 곤란한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시 또 투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LG생활건강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못 튀어오르는 거예요. LGU 플러스 외국인 수급 들어왔죠. 공매도 수급 들어왔죠. 그러니까 반등하는 모습을 연출을 한 겁니다. 이제 핵심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만큼 급등을 또 10% 바라보고 있는데, LGU 플러스 참 안 갑니다. 참 안 가는데 지금 13,600원, 작년에 중간 배당 200원 했고 350원 또 주고 550원 배당했습니다. 3%보다 4% 가까이 줬고요. 그죠? 4% 가까이 줬고, 내년에는 750원 가까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아무래도 조금 계속 가지고 가시면, 이거는 매매하는 종목 아니라고 그랬죠. 투기로 매매하는 종목 아니라 그랬고, 배당 받으려고 조금씩 챙겨 나가는 종목 하루에 하나씩 사면 되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사면 365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렸고, 하나그룹 아까 같이 살펴보았고요. 지금 현대그룹 같은 경우도 글로비스 지금 연기금 외국인 안 들어왔어요. 그죠? 모비스 연기금 외국인 들어왔네요. 연기금 외국인 들어오면 얘네는 반등하겠네. 그럼 이제 얘네는 이제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모비스도 지금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가 단체로 내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안 쏠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금융투자가 매도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입지에 좀 넣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상승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고요. 오토에버 연기금 외국인 또 안 들어왔네. 현대차, 아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매도가 지금 나왔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그죠? 금융투자 때문에 지금 이거 못 가네. 연기금이랑 외국인도 지금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면 참 좋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파네. 연기금하고. 그러니까 뭐 안 사야죠. 이럴 때는 안 사는 거지. 연기금이랑 외국인 너무 많이 팔 때는 반등 나올 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조금 또 생각합니다. 수급 보면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금융지주, 오케이,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5G 친구들 한번 볼까요? 우리 5G 친구들도, 5G 친구들도 지금 연기금에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으니 뭐 갈 리가 있나, 그죠? 지금 못 움직이고 있네, 거의. 이렇게 지금 반도체 쪽하고도 지금 다 파래요.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팔았고, 지금 음식료, 배터리 다 지금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음식료들은 또 그래도 좀 잘 버텼네요. 오뚜기, 농심, 연기금 계속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 보시죠. 농심,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롯데지주, 롯데지주 연기금 3일 매수했네요. 그러니까 반등 만들어냈고요. 그죠? 오리온 반등 만들어냈죠. 연기금 3일 매수하니까 이거 보자. 오리온 연기금 3일 매수 들어오고 반등 만들어냈고, 이만큼 그대로입니다. 수급대로 움직이는 CJ 제일대당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반등 만들어냈고, 이만큼만 만들어도 13%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만 먹어도. 이렇게 먹었으면 저 같으면 또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매도를 했겠습니다. 왜냐 오늘 공매도 비율이 16%거든요 공매도가 꽤나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장이 너무 어렵고, 지금 오늘 미국 장이 만약에 상승을 안 한다면 또 이상한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미국 장이 또 반등을 제대로 해준다면 내일 또 우리 장에 영향을 주겠죠. 이렇든 저렇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오늘은 이제 금투를 핵심이라고 봤지만 지금 연기금의 수급을 자꾸만 보자 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되고, 지금 금리가 오를 때는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찔끔찔끔 반등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오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 가격도 내릴 거고요. 어차피 그럴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수밖에 지금은 없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 그게 너무 힘드시면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금리가 지금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저같이 대출을 한 사람들은 안 좋겠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보여지고 있고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기다리시면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이 꽤 높아요. 꽤 높기 때문에
그쪽 수급도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투자 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좋은 내용,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